올해 가뭄 피해 보신 농민들은 꼭 보십시오. 불량 환경을 이겨내야 최고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올해 그 가뭄이 좀 심했죠.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 가뭄 피해 보신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뭄 피해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불량한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3월부터 가뭄이 심각했죠. 그래서 가뭄이 피해가 커지면 대부분의 과수나 이런 데서는 낙화가 되거나 낙과, 최근에는 낙엽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월 초 되면서 비가 좀 오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생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가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과수가 생존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낙엽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꽃이 피고 있는 대추나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착과가 잘 되지 않고 꽃이 떨어지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부터 좀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죠. 7월에는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저희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냉해가 올해도 있었고요. 또 가뭄, 그다음에 지금 고온 피해가 또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예년에 보면은 또 열대성 폭우나 이런, 그러니까 하루에 뭐 1시간 동안 극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그치는 이런 식의 아열대성과 같은 그런 열대성 폭우도 많이 내립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은 이상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이상기후. 즉 냉해나 이런 극도로 갑자기 가물거나 고온이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상한 기후다,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상기후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 이상기후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미 일상화된 기후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언제든지 지금 가뭄이나 고온이나 또는 장마, 열대성 폭우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기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상기후 또는 일상적인 이런 예측 불가능한 기후에 불량 환경인 거죠.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과수원이나 뭐 밭작물, 그다음에 수도작 같은 벼농사는 실질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지금 최근에 뭐 아무리 시설을 많이 했어도 관수 시설이나 비가림 또는 멀칭 재배도 밭작물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불량한 안 좋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이런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들은 상대적으로 온도라든가 습도, 그런 물, 그런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런 외부에 완전 노출된 거는 아주 심각하죠. 이런 불량한 환경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그냥 평소에 그냥 불량한 환경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인 농사는 져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버텨내신 그런 농가, 잘 버텨낸 농작물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즉 냉해나 가뭄이나 고온, 강우 또는 광 부족에 의해서 광합성 부족, 이런 생육이 안 좋은 아주 불량한 환경에서도 지나고 나면, 이 불량한 환경이 되면 모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수확량이 극도로 떨어지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배 냉해 피해 때문에 거의 70%, 나주배 같은 70% 이상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급감하게 되고 품질도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즉 이 환경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이걸 극복하고 생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품질을 유지하신 농민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한탄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불량 환경, 기상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작물 활성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작물 활성제로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로서 이상기후를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려운 노지에 있는 많은 작물들은 작물 활성제로 충분히 완벽하진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물 활성제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을 꼭 좀 보시고 작물 활성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작물 활성제 대표적인 게 유리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그다음에 휴믹산과 풀빅산으로 구성된 것들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시중에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주는 이 세 가지 유리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휴믹산과 풀빅산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유리아미노산이 아닌 펩타이드 형태의 것도 작물 활성제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휴믹과 풀빅산이 작물 활성제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런 그 원료 성분을 가지고 작물 활성제로 등록돼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확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게 들어있다 또는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다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고농도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작물 활성제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이상기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추천해달라 그러시니까 유럽에서 작물 활성제로 등록된 그런 제품을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리면, 대표적인 제품이 테라솔이죠. 잘 아실 겁니다. 유리아미노산 20% 이상이 들어있는 그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EQ200이라는 제품, 해조 추출물과 유리아미노산이 같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잭이라는 제품은 국내 등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유럽에서 사용되는 제품이고, 그 산성으로 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산성으로 되어 있는 액상 그 휴믹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솔트 밸런스라는 제품은 당연히 이제 펩타이드 성분과 유리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관주형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주형이면서 유리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작물 활성제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유럽에서 등록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 건조하다든가 아니면 고온, 가뭄, 냉해 또는 올해 예상되는 고온 피해, 잦은 강우, 햇빛 부족 이런 거 그냥 그 방치하고 하늘만 보지 마시고 작물 활성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극복을 해내시면 그 고소득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작물 활성제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올린 영상들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